예, 4교시 시작합시다.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도표 자료는 다음 시간에 부재화 실적 볼 때 볼 거니까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봅시다. 의사능력 보세요. 아까 권리능력은 뭐죠? 그냥 사람만 있으면 모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의사 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뭐죠? 권리 능력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권리 주체가 될 수냐 하는 거예요. 얘는 정신 능력이에요. 자기가 어떤 법적인, 우리가 지금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이 법률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가 어떤지를 판단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의사 능력은 권리 능력처럼 뭐죠?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 능력이 있어야지 효력이 인정할 거냐, 없다면 효력이 없다고 할 거냐 하는 건 뭐죠? 이게 사적 자치의 당연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적 자치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권리도 주는 뿐 아니라 책임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정은 없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잠시 봤지만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권리 능력 유무는 어떻게 되죠? 얘가 각각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어도 의사 능력이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잠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멀쩡한 것 같지만 마약에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제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 능력은 그 밑에 판례도 그거죠. 자기의 행위에 대한 의미와 결과를 정신적으로 인식하고 예지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법률 효과가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의미를 이해할 줄 알아서 그 의미와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의사 능력은 그러니까 개개의 법률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행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이걸 판단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양가라 이번에 의사 무능력에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됐는데 의사 능력 없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절대적 무효다. 이럴 때 이제 무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아까 봤던 자료. 그래서 법률 행위를 우리가 법률 효과를 갖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죽은 사람 안 되고 동물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무효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원칙은 흠결에 있을 때 무효 사유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무효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없어야 돼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죠? 죽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매매 계약 자체는 그냥 무효고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한테 무효예요. 죽은 사람이 계약이란 계약이 어떤 형태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 무효고, 이렇게 지금 만취 상태인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뭐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한 것도 어떻게 돼요? 다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무효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죠?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무효와 취소 보면 무효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당연히 그런 계약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죽은 사람이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무효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라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잖아. 걔는 죽은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한 번 무효는 계속해도 무효예요. 그리고 무효는 추인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무효가 유효로 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봐요. 그리고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취소는 이 흠결 중에 아까 법률행위 요건 중에 위에 보시면 여기에 흠결이 있으면 원칙으로 무효인데 이 행위 능력이 없을 때 제한 능력자 보호하겠다고 취소권을 주고 여기 109조 취소, 110조 취소 이것만 취소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형성권이라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되면 무효라고 효과랑 똑같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태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디로 가요? 형성권의 행사로서 무효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라서 우리가 밑에 표처럼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하고 있지만 취소권이 행사가 돼서 소급 무효가 됐을 때 그때 효력이 똑같기 때문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른 권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여기 쪽에서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취소권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죠? 취소권이 행사되어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이 행사되기 전에는 이런 유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효이지만 무효로 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취소권 있는 자한테만 가능하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무효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런 계약은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에 써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의 당사자 말고 모든 사람한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에게 무효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무효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무효를 볼게 될 건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권리 능력 없어도 무효이고 의사 능력 없어도 절대적 무효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의 측도 뭐가 있었어요? 신의 측은 한계가 있었다. 그랬을 때 뭐죠? 민법의 기초 이념인 의사 무능력이나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 제한의 경우에는 뭐죠? 제한 능력자 보호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신의 측 적용되지 않고 항상 무효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행동을 야기하고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 무능력은 항상 무효지 신의 측 위반이 돼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신의 측의 한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2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당이득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무효는 어떻게 돼요? 계약이 없는 건데 계약이 있는 것처럼 얘는 자기 물건을 을한테 줬고 얘는 자기 돈을 갑한테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이 있을 때 얘기고 계약이 없으니까 원인 없이 자기 물건은 을한테 을은 자기 돈이 갑한테 가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해요? 원인 없이 내 돈이 너한테 가 있고 내 물건이 가 있구나. 계약도 없는데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관계를 우리가 부당이득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근데 이미 이행한 것들이 있다. 이건 어떻게 돼요? 계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게 아니라 계약은 없는 거기 때문에 저 뒤에 가면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관계로서 어떻게 돼요? 원인 없이 가져가는 이득을 돌려달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부당이득 관계라고 하는데 특히 민법은 결단을 내렸다고 그랬죠. 제한 능력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보호하겠다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민법
741조에 관하면 그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가 되면 소급 무효가 되는데 이때 현존이익만 원래는 뭐예요? 받은 물건을 다 줘야 돼요.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취소해도 소급 무효가 돼서 없던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래는 받은 물건을 다 줘야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으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그렇죠?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저는 미성년자예요. 취소하겠어요. 그럼 뭐죠? 계약이 없으니까 얘는 오토바이를 돌려줘야 되고 오토바이 가게 아저씨는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100만 원을 줬다 하면 얘는 100만 원을 다 받아올 수 있지만 오토바이 아저씨는요. 새 오토바이가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타던 중고 오토바이를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현존 이익을 반환할 수 있다는 특칙이 어디에 있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해서 있을 때 여기는 조문이 있는 거예요. 취소 효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는 원래 부당이득 관계에 대해서 특칙이어서 상대방이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이득에 반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문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지금 아까 의사 능력이 필요하느냐 하는 건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명문의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없을 때 효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조문에는 무효라고 되지는 않지만 이런 흠결이 없어서 무효인 경우에 뭐죠? 효과를 유추적용 뭐랬어요? 하나는 조문이 있고 하나는 없을 때 그 유사한 관계에서 적용할 때 유추적용을 쓰는 거고 조문 두 개가 있을 때는 또 쓰기 싫어서 준용한다는 입법기술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돼요? 여기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의 효과에 대한 조문이 있고 의사 무능력의 경우에는 흠결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이때를 우리가 이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 한 명의 의사 능력이 없는 거랑 미성년자다, 제한능력자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만 19세 이상자니까 여기 18세 애들도 어떻게 돼요? 오토바이 샀다가도 어떻게 돼요? 중고 오토바이를 주면 되는데 얘는 뭐 돼요? 정신 멀쩡하죠? 조금 있으면 어른 될 때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정신이 없는 사람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는 다 돌려주고 원래 오토바이를 돌려줘야 되는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상태를 봐라. 얘보다 얘가 더 안 좋잖냐. 그런 경우에 얘도 흔 오토바이를 돌려줘야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로 돌려줘야 돼. 얘는 왜 새 거를 돌려줘야 되니?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돼요? 이 규정을 여기에다가 유추 적용. 여기는 규정이 있고 없을 때 유추 적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두세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책임 봅시다.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은 여기 뭐죠? 우리는 지금 법률 행위. 누군가가 타인과 자기가 갖고 싶은 법적 권리관계를 얻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죠? 운전하다가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걸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누구죠? 옆에 있는 책상에 튀겼다,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위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 능력은 다 있어요. 이걸 하면 나쁜 일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법 행위 영역,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걸 말한다 하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거죠. 잠시 우리 정리 자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쭉 가시면 우리가 행위 능력 부분이 없어졌나?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자료를 뺐나 보네요. 어쨌든 그냥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행위 능력과 관련된 거랑 제가 비교표를 하나 빼버렸나 보네요.
넘어가시고 거기 봅시다. 행위 능력 봅시다. 행위 능력. 그래서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능력을 판단할 때 우리가 보면 조문에 없다고 얘기했었죠. 조문에 없다 의사 능력은. 근데 문제가 뭐죠?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 없는 사람과 행위했다. 그러면 의사 능력자는 자기가 의사 능력 없음을 이유로 해서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멀쩡한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멀쩡하지 않았었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이게 거래 관계가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보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한테는 뭐죠? 일정한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걸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그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건 눈에 보는 게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자가 단독으로 행한 일정한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죠? 무조건 취소를 할 수 있는 재료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는 결단을 내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단독으로 행위 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하는 거고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못한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지 유효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취소권을 행사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보면 그 조문이 있죠? 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본 것대로 아까 뭐죠? 사람은 출생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망 전까지 뭐가 있었죠? 3조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있었어요. 3조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생겨요.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4조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4조에 가면 만 19세가 된 자는 성년이다. 그래서 완전한 권리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 능력이 있는 자. 완전히 혼자서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아직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우리가 뭐라고 돼요?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 여기서 이런 자를 우리가 성년에 이르지 못했다. 미성년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성년자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자리를 어떻게 알죠? 주민등록증만 보면 되죠. 19세 이하인 자로. 그렇게 눈에 보이게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뭐죠? 그러니까 내일 성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오늘 태어난 애도 뭐예요? 오늘 태어난 애부터 내일 성년이 될 애까지 여기를 어떻게 돼요?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오늘 태어난 애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내일 어른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성년자는 어떻게 돼요? 크면 완전한 성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의 초점이 뭐예요? 얘를 연습시켜서 완전한 능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해도 유효하니 자꾸 연습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니? 이게 이제 문제의 초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태어나는 애는 당연히 미성년자겠죠. 근데 얘가 행위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태어난 애가 사물의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함께 없는 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미성년자가 또 어떻게 돼요? 술을 완전히 만취해서 미성년자가 17세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의사 무능력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함께 경합하는 경우에 이 두 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아까 취소는 뭐였죠? 원칙 유효하지만 취소권이 행사에 대로 무효로 가잖아요. 그래서 학성상 논의는 있지만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봐요? 요건이 여러 각각 갖춰지면 선택해서 쓰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먹은 미성년자라고 하면
효과가 무효가 강력할 것 같지만 뭐죠? 미성년자인 건 증명, 술 먹은 거 증명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술을 먹어서 어떻게 돼요? 정신이 완전히 없어. 술 조금 먹었다고 정신이 없지는 않잖아요. 계약 다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술이 완전히 채워서 나는 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증명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 딱 보여주면 나는 17세예요. 그러면은 바로 치석권 행사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각각의 근거로 해서 뭘 주장하냐는 거는 그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아무거나 쓰면 돼요. 자기가 인정하기 쉬우면 쓰면 된다. 그래서 무효, 취소 둘 다 원하는 거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이중 효과가 다 나타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민총은 이렇게 제한능력자 보호제도를 찾아내는 게 민법의 민총의 가장 큰 우리의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현재 제한능력제도는 거래 안제를 희생시키더라도 누굴 보호하겠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겠다는 제한능력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신인식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미성년자는 치소권을 갖는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취소를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죠. 이때는 선의의 제3자한테도 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권리능력 없어요, 의사능력 없어요는 뭐죠? 절대적 무효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행위능력 없다고 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소급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돼버리면 이때 무효는 뭐죠? 모든 사람한테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한테 효력을 나타내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뭐죠? 이 규정이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죠? 강행 규정이고 그런데 우리 민법에 미성년자로 만들어지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비한정 의견인, 비특정 의견인 이 3가지밖에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게 법률행위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법률행위에서만 적용된다. 아까 뭐죠?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실관계에서는 뭐죠?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 능력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요구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얘가 계약을 잘 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지 불법 행위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미성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문이 중요해요. 조문 잘 보세요. 그러니까 4조 보세요. 4조 성년.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그래서 19세 생일 되는 날 나는 뭐가 돼요? 성년이 돼요. 성년이 돼요. 그 전까지는 미성년자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미성년자는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그 2항 보세요. 그러나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서 보시면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그러하지 않다. 우리가 왜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을 뒀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저걸 하는 거예요. 동의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미성년자한테 권리만 주거나 의무를 면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면은 무조건 미성년자한테 이익되는 행위니까 그때는 동의 안 받아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혼치하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의를 받았거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했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유효한 행위고 취소 못한다예요. 6번도 마찬가지죠. 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아이들이 갔다고 계약을 취소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뭐라는 거예요? 이 돈 주면서 용돈이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은 얘가 뭐예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어서 이 돈 갖고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유한 법률 행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엄마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용돈으로 썼을 때. 그리고 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너 그거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만화책 사지 마. 이건 가능하죠. 8조 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건 영업의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한 거예요? 영업이에요. 영업. 영업은 거래 행위가 되게 많겠죠. 그래 너 주스 가게 해. 뭐 요새 청년 실업 그 미성년자도 창업해서 막 요새 벤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미성년자가 영업을 행위로 하기를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허락은 어떻게 돼요? 특정 영업의 허락이어야지 여기 모든 계약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특정 영업이고 그래서 주스 가게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스 가게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스 만드는 기계도 사와야 되고 재료도 사와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뭐죠? 과일도 사와야 되고 또 주스를 매일매일 팔아야 되면 법률행위, 거래행위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할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나 허락이 있다고 볼 거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특정 영업에 허락을 했으면 그 주스가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과 관련해서는 성년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죠?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해요. 얘는 이미 성인으로 된 것처럼 보잖아요. 그래서 위약 거하고 달라요. 거기에는 그 하나하나의 계약에다가 효력을 준 것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 거기는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성년과 동일하게 본다고 했기 때문에 대리권 자체가 없어요. 없어진다 하는 거. 하지만 한번 영업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 자체, 여기죠? 영업을 허락을 취소 제한할 수 있어요. 너 주스 가게 한다고 하더니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하고 나 이제 그만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그 주스 가게에서 계약을 해서 매일 과일을 날라다 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영업하지 말랬는데 오늘도 날라다 줬다. 그러면 이 선의의 제3자한테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그 허락은 없어졌으니까 그 계약 무효라고 얘기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문을 하나씩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확인하실 거예요. 근데 117조 보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는데 우리가 아직 대리를 배우지는 않았으나 제가 이혼을 해요. 그게 그 이혼 변호사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혼을 하는 거지 변호사가 가서 법률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요. 그 효과를 누가 받아요? 제가 받죠. 혼인함으로 따르는 법적 효과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대리인은 뭐예요? 대리인은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 효과는 누가 받으니까? 본인이 받기 때문이죠. 일단 조문을 확인하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대리할 때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140조 보면 법률행위 취소권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109조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 대리인 승계인에 관한 효력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죠? 법률 규정에서 140조가 특별히 취소할 때는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없고 동의 안 받고 취소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래한 계약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 안 받고. 이건 왜 그래요? 법률 규정으로 인한 취소권이 여기 140조의 근거에서 제한 능력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26조의 2 보시면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성년자를 보는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미성년자는 원래 혼인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총은 모든 법률 계약을 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었잖아요. 그때 미성년자는 어떻게 돼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혼인계약도 원칙으로 단독으로 혼인계약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혼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저 뒤에 가시면 만 18세 이상인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그 예외적으로 법률 혼인을 했다? 그러면 성인을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 18세 이상인 자면 조금 있으면 성인이 될 거고 부모가 이미 동의를 해야지 혼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결혼을 했으면 그냥 성인으로 보겠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성년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1061조 보면 만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하지 못한다. 그럼요. 만 17세가 이상인 자는 유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어디죠? 미성년자 모두가 아니라 17세 이상자 여기는 유언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유언을 못 하잖아요. 여기는 유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언이 나왔을 때는 나이를 잘 보셔야 돼요. 나이를. 그래서 보통 16세, 18세 나오면 유언을 나누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17세 이상자다. 그리고 141조에서 보시면 아까 취소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다만 이거죠. 우리가 아까 그 유치 적용한다는 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동안 상환할 책임이 있다. 원래는 무효가 되면 전부 반환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 규정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외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면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대리하지 마라. 이제 앵벌이 금지하는 거죠. 임금 청구할 때는 애가 일하고 엄마가 가져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봅시다. 개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완전한 능력자가 아니니까 보호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단독으로 하면 원칙 취소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정화 그 표 한번 봅시다. 오늘 나눠드린 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두째 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연 나와요. 이건 원래는 법인 비교하려고 쓰려고 만든 표였어요. 사실은 법인 비교하려고 만든 표였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됐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이 법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만들어지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초점이라고 하면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요? 혼인을 해서 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출생을 해서 뭐죠? 여기 A, B가 혼인했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 갑이 권리 능력자로서 다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언제 사람이 되느냐? 출생을 해야지 사람이 되고 사망 전까지 그때 권리 능력자 갑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만 19세가 되면 완전한 권리 능력자로 행위할 수 있지만 그 19세 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뭐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사를 했다. 그럼 원칙 취소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거는 동의를 했거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결단에 따라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익만 얻는 거, 권리만 얻거나 자기 의무만 멸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어도 유리한 행위니까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유리한 매매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멸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뭐죠? 조금 유리하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의무만 면하는 행위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증여, 계약의 경우에는 원래는 일방만이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상관없는데 이게 뭐죠? 받으면서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의무가 지기 때문에 인정 안 된다. 그래서 부담 없는 증여만 여기 해결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아까 처분에 허락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용돈 주는 거예요. 이때는 목적이 아니라 그 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거고 영업 허락과 관련해서는 특정 영업을 허락해야 되고 이때는 앞에 것과 달리 어떻게 해요? 성년과 동일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권리 대리권 소멸한다. 대리행위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언은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근로계약 임금 청구 가능하다. 이것도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출생하기 전에는 원래 뭐죠? 권리 능력이 없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태아인 동아에는 법정 대리인 없고 상속 능력도 없다. 그런데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불상 유유만 보호해 준다.
그런데 얘가 이런 일이 있은 후 태어나는 걸 조건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표와 관련된 거는 이걸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따가 법인할 때 더 보려고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저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다시 봅시다. 교재 기본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거기 이제 내려 보시면 개념. 그래서 19세 이르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고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했을 때는 성년으로 본다. 근데 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미성년자가 혼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기 가족편에 가면 만 18세 이상자로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혼을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한번 혼인해서 성인이 됐으면 뒤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해소되더라도 계속 인정된다. 그랬을 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동의받지 그러면 그 동의를 받았느냐 여부를 우리는 미성년자 보호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아저씨 미성년자예요. 얘가 아까처럼 오토바이를 사러 가요. 오토바이 가게한테 오토바이를 파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한테 동의 받았니? 그랬더니 얘가 네 받았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안 받았어요. 그 동의 받았다는 걸 누가 입증해요? 이 상대방이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입증해야 된대요. 제가 동의받아서 이게 유효한 계약이라는 거를. 왜요? 우리는 미성년자 보호를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얘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동의받은 걸 뭐예요? 입증하라는 얘기는 자기가 확인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었다고 해서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는 동의받았대요. 엄마한테. 근데 동의가 없었다. 그러면 자기가 입증 못하면 얘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죠? 이것도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 주는 것도 미성년자 보호라는 의미예요. 판례가 따르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뭐죠? 미성년자 측에서 알았는지 살았는지 보고 여기는 현저한 반환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데 오토바이는 그냥 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오토바이를 팔아서 돈을 받았다. 그랬더니 돈은 우리 세상에 다 존재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걔가 현재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추정을 해요. 근데 걔가 얘기하죠. 지금 다 수가 없는데요. 그랬을 때 이때는 자기가 다 수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돈을 다 썼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죠? 소비해서 없앴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소비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돈이 아니었으면 안 썼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돈이 없었어도 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당구장 간 거, 노래방 간 거 이런 거 아니고 책 사고 이런 것들은 현존하고 있다고 보죠. 그리고 그것이 썼다는 것도 누가 증명해야 돼요? 그것도 미성년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얘는 아까 조문 외운 거예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조 1항 단서에 대해서 이런 거는 모두 미성년자한테 이익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는데 거기에 좀 전에 본 것처럼 단순히 권리만을 얻고 의무는 없어야 되는 거고 의무만 면하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뭐죠? 권리도 얻고 의무도 얻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유리했다는 거 보기 때문에 여기 단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적용되는 건 뭐죠?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거. 자기는 뭐예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무 없이. 근데 그러면 부담 있는 증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부분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부정되는 예가 이런 거죠. 매매계약. 기존에 채권이 있어요.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거냐? 좋은 걸 수는 있으나 뭐가 돼요? 이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해야 돼요. 변제를 받으면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자기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만 권리만 얻고만 의무만 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도 받고 권리도 없어지고 이런 경우라서 이제 의무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변제를 받은 경우, 변제만을 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경우, 유리한 증여를 받은 경우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유리하다는 거. 이게 차이가 나는 거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서는
엄마가 용돈으로 2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미는 이거예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범위 안에서는 동일이 없어도 유한 법률 행위라고 했어요. 이때 범위는 뭐예요? 재산의 범위지 목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죠? 엄마가 2만 원으로 용돈을 줘요. 2만 원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책 사라고 해요. 책 사라. 목적이 뭐예요? 책 사라고 줬지만 얘가 뭘로 썼어요? 노래방 갔어요. 이때 6조가 적용될 거냐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이건 책은 목적이잖아요. 근데 목적 위에 노래방에 썼다? 그게 아니라 2만 원을 줬으면 2만 원 법위 안에서는 처분이 허락됐기 때문에 얘는 이걸 가지고 엄마 동의 받을 없이 무슨 소송을 했다도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도 그거는 유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갖고 노래방을 했다? 그러면 2만 원을 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니까 엄마 동의 안 받아서 노래방에서 쓴 거는 유효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성년자 애들이 밖에 나가서 버스도 타고 밥도 사 먹고 다 하는 게 용돈으로 받은 행위는 엄마가 뭘 써라 했어도 뭐죠? 법률상으로 보면 다 유효한 행위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목적이 아니라 재산 범위 2만 원이면 2만 원 범위 안에서 허락이 된 것이고 그 목적 범위는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 못하는 유효한 행위가 돼버린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한번 보세요. 거기 내려가시면 40페이지 그 아래 41페이지죠. 4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5조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받도록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뭘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면은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얘가 계약을 잘 못 체결할 거니까 일단 미성년자한테 동의를 받고 이에 위반했을 때는 뭐죠? 무효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반해서 규정에 반해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신의 측 위반으로 배척한다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기 위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신의 측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배한 걸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신의 측의 한계라고 본 것 중에 신의 측의 한계라고 해서 뭐죠? 강행교규 위반이거나 민법의 기본 결단이 어긋나는 행위는 신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고 어쨌든 의사표시는 그 밑에 보면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고 하면 의사표시 하나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어느 거나 가능하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기 대가로 4번에서는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현행은 만 19세지만 예전에는 20세였어요. 그래서 20세였을 때 그때 판례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안에서 자기가 신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얘가 이제 알바 같은 거 하잖아요. 미성년자 애들이. 그래서 그 소득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묵시적으로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걔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영업 허락과 관련해서는 특히 영업 허락이 나오면 항상 확인할 게 특정한 종류의 영업에 회사 허락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계약 가게 해 이거 포괄적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영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수 계약 체결할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아니면 팔 수는 있으나 가게를 사는 건 엄마한테 하느냐 그건 안 되고 직간접에 필요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뭐죠? 엄마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행위는 본인한테 효과가 기속되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가 하더라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17세 이상일 때만 단독으로 유효가 가능하고 임금 청구나 근로계약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법정 대리는 누가 되느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모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 일차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거고 없을 때 이제 후견인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거기 좀 전에 본 것처럼 우리 민법상에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후견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그때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특정 후견인은 아니고 이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만 제한 능력자고 얘는 제한 능력자 아니고 능력자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뭐죠? 그 능력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뭐죠? 얘가 커서 어떻게 돼요? 완전한 성년자가 돼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연습을 시켜서 완전하게 거래할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얘 혼자서 연습하게 하는 거를 계속 뭐가 있니?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누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뭐죠? 엄마가 그래 그거는 괜찮아 이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이 하면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는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은 누가 되느냐? 치매 할머니죠. 곧 돌아가실 분인데 그게 정신적인 그 뭐죠? 병에 의해서 아니면 노령에 의해서 정신 능력이 점점 어떻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사망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 정신적 제약의 결여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죠?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하지 말고 그걸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대신할 사람이. 그래서 여기는 대리인 자체한테 동의권이 없고 자기가 대리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 여부 불문하고 언제나 취소 가능하게 돼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게 제한 능력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각각을 지금 당장 외우자는 게 아니라 제한 능력자가 세 가지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후견인인데 이들의 능력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단독으로 행위를 하고 거기에 엄마의 동의를 받아서 행위하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원칙적으로 누워 계시니까 이 미성년자는 행위 안 하고 누가 대신할 사람을 뽑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은 일시적인 그 사무처리 부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죠?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근접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 그 제한 능력자 세 분류로 나뉘고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고 이들의 그 능력이 제한되는 범위는 다 달라진다. 이걸 갖고 계시죠. 그래서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연습을 시켜서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이제 논점이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세요. 그래서 거기 정리자료 한번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자료 한번 보세요. 정리자료 봅시다. 정리자료 보시면 미성년자 있죠. 그래서 거기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의를 얻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익만 얻는 권리만 얻거나 이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에 어긋났을 때 이제 동의를 안 받고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는 취소권이 발생한다. 이거는 민법의 결단이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항 보시면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그랬을 때 유리한 매매 계약이나 그 부담 있는 증여는 여기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부담 없는 증여가 영위에 해당된다 하는 정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변제를 받거나 자기가 변제하거나 이것도 의무만 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권리만 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인하시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가능한데 그래서 자기 미성년자가 알바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구매 계약 그 범위 안에서 구매 계약은
뭐죠? 법정 대리인이 자기가 돈 버는 거 쓰라고 한 것이어서 묵시적 처분이 있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리고 영업허락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특정 영업허락이어야 하고 성년과 동일한 법률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자체가 소멸하고 취소권이 행사되면 소급 무효가 돼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죠.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리 행위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미성년자, 행위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하도 유효하고 취소 못하는 거고 유효는 미성년자 모두가 아니라 17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성인과 같이 다루어지고 근로계약이나 임금계약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취소권 자체가 갖고 있는 보유 사유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취소를 안 배웠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실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성년자와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매매 계약 자체가 현재는 그냥 유효죠. 뭘 쓰기 전에. 얘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근데 취소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유효했던 거가 무효가 돼서 계약이 없어져서 소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지금은 유효지만 취소권이 행사되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취소권이 행사되면 소급 무효. 처음부터 없던 행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얘 마음에 따라서 지금은 유효지만 나중에 와서 무효라고 얘기하게 돼서 얘 상대방은 되게 불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이 불리한 상대방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또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대방이 그래서 얘가 그 단독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때 법정 대리인이 여기 엄마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다. 그때 여기 동의 없으면 이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리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추인할 수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은 추인할 거니 취소권 행사할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 이게 상대방의 권리, 확답, 촉구권, 계약 철회권, 단독행위 거절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상대방 보호 규정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왜 인정되는 거라고요? 이게 단순히 무효인 거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갑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형성권이 취소권에 따라서 유효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게 얘한테 강력한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되게 불안정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해줘. 그래야지 내가 이 돈을 쓸 건지 이 물건을 팔 건지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거는 확답 촉구. 야, 너 추인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 거야. 취소권을 써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 거야. 이렇게 확정에다는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철회권은요. 너 미성년자였으면 나 이 계약 안 했어. 철회. 효과 나타나기 전에 무효로 만들어서 확정적 무효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단독행위 거절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유동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실 건데 이거는 제한 능력자가 우리는 지금 한 개밖에 안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제한 능력자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과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것을 이어도록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는 뭐예요? 뭘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냥 주민등록 보고 만 19세 이하자면 획일적 눈으로 보였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미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19세 이상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병에 걸렸거나 치매가 걸렸을 때 뭐죠? 눈으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는 원래는 행위 능력이 있던 사람이 지금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가서 일정한 판단에 따라서
있던 행위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법원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 피성년 후견 성년 후견 개시 결정,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이라는 것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